아무래도 학생별로 입시 전략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걸 디테일하게 다룰 수 없는 게 또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이 사실 극상위권 학생들한테 좀 맞춰진 정보로 편향되어 있는 걸 저희가 또 발견을 했고요. 당연히 SAT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 홍보 효과를 또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뭐 SAT 준비를 늦추거나 뭐 안심하고 있으면 전혀 안 된다는, 이제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즘은 사실 변별력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 시험을 그냥 보게 해줘서 7, 80점 이상까지도 다시 받을 수 있고 별로 주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이 결국에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뭐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점수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문제는 이걸 대학이 다 이미 알고 있어요. 중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태그와 같은 어떤 상급반이나 뭐 특수반에 있더라도 그걸 맹신하시면 전혀 안 된다는 점. 결국엔 학교 성적이 온전히 학생 자신의 노력으로만 승부 보지 않아도 잘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P 수업 점수는 잘 받아도 AP 시험 점수는 못 받는 학생들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AP 시험 점수는 컬리지 보드에서 만들었고 거기선 치팅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좀 무엇을 신경 써서 꾸준히 해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초등학생은 좀 독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초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독서 습관은 잡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너무 계속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때 이후에 뭐 독서 습관을 잡으려고 뭐 학생을 잡는다, 이걸 추천드리지 않고요. 초등학생 때 잡으셔야 돼요, 이건. 중학생이라면 뭐 책도 읽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어휘, 독해, 문법, 수학, 사실 요 세 가지 위주로 학교 공부 외에 좀 추가로 해야 되고요. 뭐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시다라고 생각하면 뭐 글쓰기까지 하면 더욱 좋은데, 이 앞선 이 세 가지 꼭 잡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 상황부터 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본인이 어쨌든 좀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고등학교 시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도 보는 거고 그 이유를 보는 거기 때문에 분명 그 현실적인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좀 보낸다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좀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한국과 다르게. 근데 이제 기회라는 건 사실 노력을 해야 찾아오는 것이라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황 파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노력을 맞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어떤 길잡이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 있는 학생이건 이건 해야 되는 거. 단기적인 입시의 성공 비밀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100% 장담하건대 이게 길게 봤을 때 학생이 뭐 대학을 거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무조건 도움될 세 가지입니다. 이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흔히 학생들에게 장래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비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되게 정상적인 건데, 이 이유가 저희가 장담하건대 굳이 아는 게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부모님이나 뭐 부모님이 아시는 것, 아니면 뭐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한정이 되는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그 책을, 이 책의 핵심 내용이 그 부자들이 부를 물려주는 방법이 단순히 그 돈이라는 물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부를 어떻게 축적하며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라는 다소 상적인 개념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맹점은 부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바로 지식을 물려주다라는 건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뭐 입시 그리고 취업이나 뭐 창업 이런 것들을 사실 겪으시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분들이 이걸 뭐 직접 물려주시지 않아도 학생들이 직접 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은. 결론은 뭐냐? 본인들이 찾아 먹어야 돼요. 근데 무엇을 찾아 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 시사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여행을 많이 다니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 관점을 습득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는 거겠죠, 당연히. 이처럼 시사를 알아야 아는 것이 많아지고 보이는 것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성적을 떠나서 아는 것이 많은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되게 기본적인 심리인데, 욕구가 있으니까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고프면은 먹을 걸 찾게 되고, 졸리면 자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짧게 대학 입시만 보시던, 길게 그 이유를 보시던 학생들이 좀 세상을 읽어버릇 해야 된다. 시사를 잘 모르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은 저희가 질문 두세 개 정도만 해도 이게 제대로 알고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하고 싶다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길어야 15년, 16년 산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아느냐, 이게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입시를 좀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좀 시사를 통해서
정신적으로나마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독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등학교 때 이걸 잘 다진 학생들은 대학 가서 뭘 하던 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되게 빨리 깨우친다는 거.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꼭 학교 대표로 뛰는 운동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뭐 발시리에 들어가서 팀 대표로 떠서 컴피티션을 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동양인 학생들의 이제 이미지가 좀 있는데 뭐 공부는 되게 잘하지만 운동은 못하고 뭐 체격적으로 좀 되게 비실비실 약하고 이런 이미지가 좀 잡혀 있죠. 그래서 뭐 한국이 저희가 뭐 외모지상주의 사회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미국도 좀 비슷한 이념이 존재를 해요. 이 몸의 생김새 영어로 이제 이걸 fitness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건강해 보이는 몸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지 좀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단순히 멋있어 보인다라는 어떤 외적인 부분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 disciplined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어로 직역보다 좀 의역을 해드리자면 뭐 성실성, 끈기, 책임감, 결제력, 자기관리 뭐 이런 것들 다 좋은 단어들을 합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천적인 이유로 아이들이 관리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라도 꼭 성장해야 돼요. 뭐 지금 고등학생이다라면 사실 대회를 나갈 수 있는 실력을 만들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그냥 차라리 몸이라도 만들 수 있는 어떤 뭐 헬스라든지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달리기나 뭐 등산, 뭐 본인의 좀 몸과 마음을 가꾸는 방향으로 선택하면 되고, 만약 학생이 좀 뭐 어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이런 것들도 해도 되고, 아니면 특정 운동을 좀 꾸준히 배우고 연습해서 나중에 뭐 고등학교 1군 팀을 들어가는 목표로 시작해봐도 좋겠죠. 아무래도 이것도 입시랑 직관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건데, 이제 발음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외국인이 한국어를 할 때, 구사하는 단어의 수준이 높으면, 한국어 되게 잘하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나아가서 그 외국인이 토종 한국인 억양을 가지고 구사하면 저희가 더 놀라죠. 거의 한국 사람 같으니까.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인들도 이 발음에 따라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라는 거죠. 물론 발음이 영어 실력은 절대 아닌데 누군가와 처음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게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미국인에 가깝구나 아니면 이민자와 가깝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게 사실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 중에 그냥 생기는 어떤 생각이에요. 그래서 발음만 좋아도 어디 가서 무시받을 일은 절대 없어요. 핵심은 발음 연습도 영어 공부와 마찬가지로 좀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미국 영화나 뭐 TV쇼, 노래와 같은 어떤 문화 콘텐츠가 제일 좋은 어떤 노출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아이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뭐 단어를 외울 때나 뭐 글을 읽을 때 발음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직접 소리내며 연습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왜 의미만 전달이 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주류 사회, 즉 기득권 사회로 들어서는 순간 절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이게 물론 발음이 뭐 원어민처럼 하는 게 매우 어렵죠. 어려운데 최소 그 액센트라도 무조건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로 예를 들자면 표준어, 한국어 표준어는 음의 높낮이가 매우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영어는 단어 하나에도 어떤 부분에 강조를 넣어야 되는지 이게 천차만별이고 결국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좀 소속감이 형성이 되면 본인 자신감에도 좀 큰 영향을 무조건 줄 거거든요. 발음이 안 되더라도 이 액센트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들은 12학년이 아니라면 학업적 효율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공부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학생들도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파다요. 그러니까 이게 학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죠. 이 그룹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